오늘은 8월 7일에 막을 내린 뮤지컬 아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에 뉴욕에서 이 작품을 처음 봤었는데요. 그 후로 2009년에 빌리 엘리엇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최애 뮤지컬이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뮤지컬 아이다는 엘튼 존을 빼고는 눈을 수가 없는데요. 엘튼 존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에 이어 역대 음반 판매 탑4에 들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국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히트곡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주크박스 뮤지컬이 아닌 아이다의 전곡을 새로 창작하면서 2000년 토니 어워드 작곡상, 2001년 그래미 최우수 뮤지컬 음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다 전에 라이언킹 작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지만 라이언킹이 한스 짐머와 레버임 등 여러 뮤지션과 협업할 것과 달리 전곡을 작곡한 아이다는 확실히 엘튼 존표 뮤지컬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욕에서는 엘튼 존 앤 팀 라이시스 아이다라는 제목으로 아이다가 공연되었고, 사실 제임스 잔도 엘튼 존의 뮤지컬이라면 당연히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극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아이다는 음악뿐 아니라 조명, 안무, 구성의 완벽한 조화로 제 최애 작품 중 하나가 되었죠.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라 뭔가 장엄하고 무거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엘튼 존의 팝적인 편곡과 뮤지컬 특유의 극강의 고음이 어우러진 신나고 감미로우며 세련된 음악의 역할이 단연코 신의 한 수였습니다. 특히 아이다가 앙상블과 함께 부른 더 갓 러브스 누비아는 영국의 라이브에이드 공연이 떠오를 만큼 웅장함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황량한 정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붉은 조명은 아프리칸 댄스를 기초로 한 안무와 어우러져서 한편의 유화를 무대에 재현한 듯했는데요. 특히 뮤지컬 넘버 바스켓 헤즈의 도입 장면은 정말 움직이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잼수정이 꼽는 아이다 최고의 장면은 안네리스의 넘버 마이 스트롱스트 수트와 함께하는 패션쇼 씬인데요. 사실 스토리 전개에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한 의상들과 앙상블의 멋진 스텝, 기대하지 않았던 암전을 활용한 무대 연출 등 확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면으로 극을 환기시켜주는 가장 브로드웨이 뮤지컬스러운 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전개와 감동 포인트에 집중하는 한국식 창작 뮤지컬과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인 작품마다 확실한 볼거리 하나는 제공한다를 담당한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사용될 법한 스토리 구성으로 작품이 끝난 후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깊은 사랑이 전해져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감동이 있는데요. 그 감동에는 디즈니 뮤지컬인 만큼 모든 캐릭터의 성장 또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3년에 뉴욕에서 봤을 때도 올해 한국에서 봤을 때도 각각 다른 부분의 퍼포먼스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3년 뉴욕에서는 Unbreak My Heart로 유명한 R&B 가수 토니 브렉스턴의 아이다를 관극했었는데요. 토니 브렉스턴은 중저음 가수로 알려져 있어서인지 안데리스 역의 맨디 곤잘레스의 성량과 발성에 크게 밀렸고, 앙상블의 사운드도 전혀 뚫고 나오지 못해 역시나 브로드웨이에서도 유명 팝 가수보다는 뮤지컬 배우의 캐스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국룰을 넘어 월드와이드 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윤공주, 김우영, 민경아님의 캐스팅으로 관람한 2022년 서울 버전은 아이다는 무조건 윤공주라는 말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윤공주 배우님이었고, 전형적 로코 남주, 츤데레 캐릭터를 할 수 있는 라다메스 역의 김우영 배우님은 저음에 특화된 배우라서 음역대가 약간 높은 듯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거만하면서 듬직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멋지게 표현해냈으며,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합류한 안네리스 역의 민경아님은 때로는 철없는 맑은 영혼으로, 때로는 사랑에 빠진 처연한 여인으로,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이집트 공주의 모습을 무리 없이 소화하며 역대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안네르스의 탄생을 알린 듯 하였습니다. 다만 앙상블의 안무 소화력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댄스 오브 더 러브에서의 군무는 아프리칸 댄스 특유의 리듬감과 그루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동작을 보여주기에 급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칸 댄스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 생소한 장르의 안무이기는 하지만 생소한 만큼 자료와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블루스퀘어 극장의 무대가 너무 작고 음향마저 약해서 엘튼 존의 팝적인 사운드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은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2019년의 현재 버전으로는 마지막 공연이라며 그랜드 파이널로 홍보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조기 종연했었죠. 그 아쉬움으로 2022년에 다시 한번 무대에 올려진 아이다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디즈니에서 아이다의 새 단장을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뮤지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트렌드를 주도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작품일수록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살아있는 작품으로 그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돌아올 뮤지컬 아이다를 기대하며 오늘의 잼 리뷰 마치겠습니다. 수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한국에서 관람하신 아이다와 뉴욕에서 관람하신 아이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 사실 제가 이게 2003년이면은 거의 20년 전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기억을 되살리려고 좀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몸짓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뮤지컬은 가창력에 굉장히 큰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 고음이다 이런 거에 감동을 많이 받고 오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쇼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그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루브가 있어요. 그냥 좀 뭐랄까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냥 몸짓 하나하나가 이미 너무나 그냥 너무나 무대에 올려진 듯한 느낌? 근데 이제 한국 뮤지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텝 하나하나가 너무 안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뭐 그들의 소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뮤지컬에서도 조금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품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고 언어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뉴욕에서 봤던 작품에 훨씬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